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배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사람은요,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칼인지 저는 평생을 걸쳐 배웠으니까요. 제가 26살 때였습니다. 지금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그이는 다정했고 저를 아껴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달랐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전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엄마가 몇 달 바느질해서 만들어주신 옷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현관에서부터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친정이 어디라고? 네, 경기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일용직 일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그분은 제 앞에 놓인 차를 확 밀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우리 아들이 뭘 잘못 봤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도 뀌지 않으셨죠. 넌 닥쳐. 내가 평생 강남에서 건물 3채 모아서 이 집안 일 꿨는데 그걸 거지 같은 집딸한테 넘겨줄 순 없어. 거지.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거지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을 뿐이에요.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전 그 사랑으로 똑바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집에선 제가 마치 인간 이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은 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설득했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혼수는 내가 알아서 해. 우리 집 돈은 한 푼도 안 나간다. 애 낳으면 무조건 아들 낳아. 딸 낳으면 너 쫓아낸다. 집안일은 내가 다 해. 우리 집 며느리는 원래 그래. 결혼식 날 친정 하객은 20명도 안 됐어요. 신랑 측은 100명도 넘었고요. 피로 연장해서 시어머니는 제 친정 식구들을 보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요. 신혼집은 남편 회사 근처 작은 빌라였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검사하셨죠.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난리였어요. 이게 뭐야? 청소도 제대로 못해. 역시 못 배운 애들은 이래. 밥은 이따위로 해. 우리 아들 이런 거 안 먹어. 너희 집 냄새나. 가난 냄새, 가난 냄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아무리 맛있게 밥을 해도 시어머니 눈엔 전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10년을 참고 살았어요. 남편은 착했지만 어머니 편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속으로 사겼어요. 언젠간 인정받겠지. 언젠간 이 사람들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평소 당당하시던 분이 그렇게 약한 목소리를 내시는 건 처음이었죠.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어. 다 빼앗길 것 같아. 그 순간 전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였지만 전 그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분도 결국은 사람이니까요. 외로운, 늙어가는 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구해드리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 한복판 50평짜리 고급 아파트.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곳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그제야 덜컹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고급 옷만 입으시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 사람을 잘못 믿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따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시더니 눈을 감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전이야.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는 해외에 있고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고급 레스토랑 바에 갔어. 친구들이랑 와인 한 잔 하러.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지. 그 사람이요. 강민우, 66살. 나보다 5살 어린 남자였어.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어. 바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더니 사모님, 혼자 오시기엔 너무 아까운 곳 아닙니까? 라고 말을 걸더라고. 목소리가 참 좋았어. 중저음의 신사 같았지.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 사람은 날 노렸던 거야. 처음부터.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를 봤습니다. 사진 속엔 시어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남자는 정말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흰 머리가 약간 섞였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명품 정장을 입고 손목엔 롤렉스 시계가 빛났어요. 골프 치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았습니다. 민우 씨는 정말 젠틀했어. 맨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꽃도 보내주고 나한테 사모님은 나이를 거꾸로 먹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아하십니다라고 말했어. 시어머니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어요. 같이 골프도 치러 가고, 오페라 공연도 보러 가고, 그 사람은 항상 내 말을 들어줬어. 내가 외롭다고 하면 밤에도 달려왔고, 힘들다고 하면 손잡아줬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어머님, 웃기지? 70 넘은 늙은이가 66 남자한테 반했다니. 난 진짜 바보였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 씨는 자기 소개를 참 그럴싸하게 했어. 예전에 증권사 임원 출신이고, 지금은 은퇴해서 취미로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강남에 오피스텔도 몇 채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날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구나, 진심이구나 생각했지. 저는 이미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 민우 씨가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자금이 막혔다고. 은행 대출이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사모님한테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돈을 건넸어요. 3억. 그 사람은 처음엔 정말 안 받으려고 했어. 손살에 치면서. 근데 내가 괜찮아요. 당신 믿어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천천히 갚으면 돼요라고 했지.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응. 그 다음엔 5억, 그 다음엔 10억. 그렇게 6개월 동안 총 25억을 줬어. 현금으로. 25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민우 씨가 그러더라고. 사모님, 제가 아주 좋은 재개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제 자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사모님 건물을 제 명의로 신탁만 해주시면 그걸 담보로 은행 대출 받아서 땅 사고 재개발되면 최소 3배는 벌 수 있습니다. 그때 다 갚고 건물도 돌려드리고 수익금도 반반 나눕시다.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넘기셨어요? 강남 건물 3채. 총 시세 150억짜리였어. 그 중에서 50억짜리 건물 하나를 민우 명의로 완전히 이전했어. 신탁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었어. 그것도 한 달 전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했던 사무실로 찾아갔어. 강남역 근처 고급 빌딩 12층이라고 했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근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텅 빈 사무실.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 회사 한 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임대료도 안 내고 사라졌어요 라고 하더라고. 그럼 민우 씨는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 사람이 살았다던 오피스텔 주소도 거짓이었어. 심지어 이름도 가명이었대. 경찰에 신고했더니 강민우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3명인데 전부 다른 사람이래. 시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 정말 바보야. 사랑받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쉽게 속았어. 50억짜리 건물을, 25억 현금을 다 날렸어. 평생 모은 재산 반을 잃었어.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냉정하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 탓이야. 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운을 다 빼갔어. 내가 가난을 몰고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집안이 꼬이기 시작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어머님, 저는 닥쳐. 너 같은 애 때문에. 너 같은 거지. 같은 애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기운을 다 빼갔어. 내가 가난뱅이니까 우리 집도 망한 거야. 쾅.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얼굴 보기 싫어.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우러 왔는데 욕을 먹었습니다. 걱정해서 달려왔는데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저는 눈물을 꾹 참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하지만 어머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절 아무리 미워해도 전 어머님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강민우. 제가 반드시 찾아낼게요. 50억 되찾아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너 따위가 뭘 어떻게 한다고. 경찰도 못 찾는 사람을 내가 찾아. 50억을 내가 어떻게 되찾아. 두고 보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져. 강민우, 너 반드시 찾아낸다. 왜냐면 이건 더 이상 시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제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50억짜리 건물, 25억 현금, 그리고 강민우라는 남자. 경찰도 못 찾는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왜? 몇 시인데? 어머님 일 들었어. 남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 그거. 들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뭐 어쩌게. 경찰한테 신고했다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남편은 다시 눕더니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냥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누군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죠. 그래서 10년 전에도 시어머니가 절 모욕했을 때도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전 달라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포기하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10년 전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 결혼 반대해요. 왜요? 당신 친정 봤어요. 월세 살고 부모님은 일용직이고 우리 아들은 강남에 건물 세 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격이 안 맞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들 낳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셨어요.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게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가난해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타고난 게 있다고? 운명이라고? 저는 그날부터 다짐했어요. 반드시 인정받겠다고. 시어머니한테 제가 가난뱅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올 때마다 모욕을 줘도 남편이 외면해도 전 참았어요. 언젠간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번엔 제가 시어머니를 구해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제가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동네 법률사무소였어요. 10년 전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친절했어요. 변호사님, 저 기억하세요? 아,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어요. 강민우라는 남자, 50억 건물, 25억 현금, 그리고 사라진 흔적까지.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에요. 요즘 노인 타겟으로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외로운 고령자들한테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다음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죠. 그럼 찾을 수 있나요? 쉽진 않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가짜 신분, 가짜 주소, 심지어 가짜 회사까지 만들어요. 경찰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진 씨, 혹시 시어머니 집에 그 남자 관련된 물건이나 서류 남아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진도 찍었고 문자도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거 확보하세요. 사진, 문자, 통화 기록, 만난 장소, 모든 걸 다 모아야 해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강민우라는 이름, 진짜 이름일까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여러 개 이름을 써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한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돈의 흔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현금 25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건물 50억은 누구 명의로 넘어갔을까요? 그 흔적만 따라가면 반드시 꼬리가 잡혀요. 저는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시어머니한테서 모든 서류를 받아오세요. 계약서, 위임장, 통장 내역, 모든 거요. 그리고 제게 가져오세요. 제가 분석해 볼게요.
저는 변호사님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친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단 조금 나아 보였어요. 왜 또 왔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민우 찾을 수 있어요. 됐어. 경찰한테 맡겼어. 경찰만으론 부족해요. 저도 함께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똑바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10년 전에 제게 그러셨죠. 전 타고난 게 없고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하지만 어머님, 전 지난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낳고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도 공부했어요. 부동산 공부, 법률 공부 다 했어요. 왜냐면 언젠간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전 어머님 인정 따윈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할 거예요. 어머님을 구하는 거요. 왜냐면 그게 며느리로서 제 도리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넌 왜 이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왜 날 도와주려고 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류는 저기 서랍에 있어. 가져가.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계약서, 위임장, 통장 사본, 그리고 강민우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진 속 강민우는 정말 완벽한 신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계산적이고 차갑고 거짓된 눈빛. 너 반드시 찾아낸다. 저는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님, 며칠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찾아낼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집을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안 당한다. 강민우, 너 어디 있든 찾아낸다. 가난한 며느리 수진, 과연 66세 신사 사기꾼 강민우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계약서, 위임장, 통장 사본, 그리고 강민우와 찍은 사진들까지.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정말 치밀하게 짰네요. 뭐가 치밀해요? 이 계약서 보세요. 겉으로 보면 완벽해요. 법무사 도장도 있고 공증도 받았고. 근데 여기 이 법무사 사무실 주소 보세요. 변호사님은 컴퓨터로 주소를 검색했어요. 이 주소 실제로는 폐업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법무사 이름도 가짜예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도장도 가짜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전부 위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님이 이미 서명하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론 본인이 동의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변호사님은 통장 사본을 집어들었어요. 수진 씨, 여기 통장 내역 보세요.
현금 25억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해요. 저는 통장 내역을 봤어요. 6개월 동안 여러 번 나눠서 이체된 기록이 있었어요. 3억, 5억, 10억. 그렇게 총 25억. 이체 받은 계좌 번호 보이죠? 이걸 추적하면 돼요. 근데 경찰도 이미 조사 중이잖아요? 변호사님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경찰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런 사기 사건은 우선순위가 밀려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수사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이 계좌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해요. 은행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신청하세요. 그리고 강민우가 자주 간 장소들 리스트 만들어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은 사진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이 사진들 보세요. 배경이 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골프장이죠. 이런 곳은 CCTV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도 남아요. 시어머님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내역도 추적할 수 있어요. 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가봐야 할까요? 네. 수진 씨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해요. 사진 속 장소들 찾아가서 CCTV 확인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강민우 얼굴 기억하는 사람 찾아야 해요. 저는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첫 번째 사진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 두 번째 사진 압구정 골프 연습장. 세 번째 사진 청담동 고급 호텔 라운지. 네 번째 사진 한남동 갤러리. 모두 강남 일대였어요. 변호사님, 이거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찬데요. 그럼 도움 받으세요. 가족, 친구, 누구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또 그만둬. 경찰한테 맡겨라고 할 게 뻔했어요. 친구들, 저는 결혼하고 친구들과 연락을 거의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서 놀아다니면 집안 망한다고 해서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영희 언니. 영희 언니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셨어요. 직업은 사설탐정이었죠. 10년 만에 연락하는 건 쑥스러웠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서 바로 영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수진이야. 수진아. 세상에 10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언니, 도와줘. 급해. 저는 전화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희 언니는 듣더니 바로 말했어요. 알았어. 내일 만나자.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저는 영희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여전히 똑 부러지고 시원시원했어요. 사진들을 보더니 바로 분석을 시작했어요. 이 남자 프로야. 봐봐. 사진 찍을 때마다 각도 계산하고 배경 신경 쓰고. 이건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조직이요? 응. 보통 이런 사기는 혼자 못 쳐. 가짜 신분증 만들어주는 사람, 가짜 회사 만들어주는 사람, 돈 세탁해주는 사람. 최소 34명은 한 팀이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조직이라는 건 흔적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해. 혼자면 깔끔하게 지울 수 있지만 여럿이 움직이면 반드시 실수가 나와. 영희 언니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자,
일단 이 계좌번호부터 추적해보자.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은행권에. 그게 가능해요? 불법은 아니야. 피해자가 본인 거래, 내역 조회하는 건 당연한 권리거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영희 언니는 몇 통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나와봐. 뭔가 찾았어. 저는 급히 언니 사무실로 갔어요. 언니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계좌로 들어온 25억 3일 만에 전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 그것도 한 번에 아니라 여러 계좌로 쪼개서. 어디로요? 10개 계좌. 각각 2억 3억씩 분산됐어. 전형적인 돈 세탁 수법이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이 10개 계좌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해. 나머지는 개인 계좌인데 이것만 법인 계좌야. 법인이요? 응. 주골드라이프 컨설팅이라는 회사야.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어요. 이 회사 뭐 하는 덴데요? 영희 언니는 검색을 해봤어요. 홈페이지는 있네. 노후 재산 관리 전문 컨설팅이래. 근데 이상한 게 이 회사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리고 대표 이름이. 언니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강민수. 뭐라고요? 강민우 아니고 강민수. 한 글자 다르지?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거 동일인 아니에요? 99% 그럴 거야. 이름 한 글자만 바꿔서 여러 개 신분 만드는 건 사기꾼들 기본 수법이거든. 영희 언니는 더 파고들었어요. 회사 주소 봐. 서초동 고급 오피스텔. 실제로 운영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지금 가볼까요? 당연하지. 가자. 우리는 곧바로 서초동으로 향했어요. 고급 오피스텔 빌딩 12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1205호를 찾았어요. 문 앞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주골드 라이프 컨설팅.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어요. 딩동. 여전히 조용했어요. 영희 언니가 귀를 문에 갖다 댔어요.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옆 호실 문이 열렸어요.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뭘 찾으세요? 저는 얼른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1205호 회사 사람 찾는데요. 요즘도 출근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긴 한 달 전부터 아무도 안 와요. 원래도 자주 오진 않았는데 요즘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어떤 사람이 왔었는지 기억나세요?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머리 하얗고 정장 입고. 근데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네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혹시 이 사람인가요? 남자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맞아요. 빙고. 강민우였어요. 저는 영희 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언니, 찾았어.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강민우, 너 이제 끝이야. 내가 반드시 잡는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엔 강민우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완벽한 미소, 그 젠틀한 목소리, 그 계산된 눈빛.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잡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희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와. 중요한 거 발견했어. 저는 얼른 옷을 입고 언니 사무실로 갔어요. 언니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골드라이프 컨설팅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이야. 어떻게 구했어요? 내 인맥 총동원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 봐. 화면엔 복잡한 숫자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이 돈이 또 다른 계좌들로 쪼개져서 나갔어. 근데 여기 봐. 일주일 전에 딱 한 번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 얼마나요? 10억. 부동산 계약금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이요. 어디 부동산이요? 제주도. 서귀포 쪽 땅이야. 5만 평짜리 대지. 그럼 강민우가 제주도에 있다는 거예요? 영희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땅만 산 거야. 명의는 또 다른 이름이야. 김영철. 이것도 가짜 이름일 거야. 그럼 어떡해요? 수진아, 생각해봐. 왜 갑자기 제주도 땅을 샀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도망갈 준비. 맞아. 이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단계야. 돈 다 빼돌리고 부동산 사놓고 이제 완전히 잠적할 준비하는 거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빨리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문제가 있어. 강민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 CCTV는요? 카드 사용 내역은요? 일주일 전부터 아무것도 안 잡혀. 완전히 잠수 탔어. 저는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그때 영희 언니가 말했어요. 근데 수진아,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뭔데요? 미끼를 던지는 거야. 미끼요? 영희 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강민우는 지금 잠적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돈이 더 필요하면 다시 나타날 거야. 특히 쉬운 먹잇감이 있다면. 쉬운 먹잇감이요? 응. 예를 들어, 돈 많은 외로운 할머니 같은. 저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차렸어요. 설마, 제가 미끼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필요해. 강민우가 모르는 사람. 근데 시어머니랑 비슷한 프로필을 가진 사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언니, 우리 엄마는 어때요? 우리 엄마. 올해 70이고 최근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그리고 보험금 5억 받으셨어요. 영희 언니는 눈을 반짝였어요. 완벽한데. 근데 어머니가 하시겠어. 제가 설득해 볼게요. 저는 곧바로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수진이야. 딸.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엄마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딸아, 시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니?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너 참 착하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요? 응. 근데 위험하진 않지. 언니가 다 계획 세웠어. 걱정 마. 사흘 후 우리는 작전을 시작했어요. 영희 언니가 가짜 프로필을 만들었어요. 이름 박순자, 엄마 본명, 나이 70세, 거주지 강남구 압구정동, 재산 남편 사망 후 보험금 5억 아파트 한 채, 상태 홀로 거주, 외로움. 그리고 이 프로필로 고급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요가 수업, 와인 클래스, 미술 감상 모임. 강민우가 시어머니를 만났던 그런 장소들이었어요. 엄마는 매일 그 모임에 나가셨어요. 저와 영희 언니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조용했어요. 혹시 작전이 실패한 건가? 그런데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엄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왔어. 누가요? 남자. 나이 60 중반쯤, 머리 하얗고, 정장 입고, 정말 신사 같아. 오늘 와인 클래스에서 말 걸어왔어.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모님 혼자 오셨어요? 혼자 와인 마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신데 라고 했어. 똑같은 멘트. 강민우였어요. 엄마, 절대 놀라는 티 내지 마. 자연스럽게 대화 이어가. 알았어. 저는 곧바로 영희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언니, 믿기 물었어. 좋아. 지금부터 24시간 감시 들어간다. 어머니 휴대폰에 녹음 앱 깔았지? 응, 다 설치했어. 완벽해.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날부터 엄마는 강민우와 계속 만났어요.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미술관도 갔어요. 그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엄마는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강민우의 목소리, 그의 멘트, 그의 접근 방식. 모든 게 시어머니 케이스와 똑같았어요. 2주가 지났을 때 강민우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엄마가 보낸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사모님,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세요? 제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억 정도요. 근데 사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엄마는 대본대로 연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저 남편 돌아가시고 보험금 받았는데 그냥 은행에 놔뒀어요. 필요하시면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아니, 그럴 순 없어요. 어떻게? 괜찮아요. 저도 외롭고 당신 같은 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완벽했어요. 강민우는 완전히 속았어요. 다음 날 강민우가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서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차용증도 쓸게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서초동에 있어요. 저는 그 주소를 듣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골드라이프 컨설팅 사무실. 강민우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걸렸어. 저는 영희 언니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경찰에 연락했어요. 내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초빌딩 1205호로 오세요. 강민우가 나타날 겁니다. 형사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제가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잠복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엄마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와 영희 언니는 복도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경찰은 비상계단에 대기했어요.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문이 열렸어요. 강민우가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엄마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어요. 5분 후, 엄마가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냈어요. 휴대폰 진동이 3번. 지금이야. 영희 언니가 경찰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강민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뭡니까? 왜 이러세요? 형사가 수갑을 채웠어요. 강민우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기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방금 전 저한테 3억 달라고 했잖아요. 다 녹음했어요.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강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강민우 앞으로 걸어갔어요. 오해요? 제 시어머니한테서 50억 건물 빼앗은 것도 오해예요? 강민우는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김성숙 여사의 며느리예요. 기억나세요? 강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가 이 작전을 다 짰어요. 우리 엄마를 믿기로요. 당신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준비했죠. 저는 증거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당신이 만든 가짜 회사, 위조 계약서, 돈 세탁한 계좌 내역, 제주도 부동산 매입 기록. 전부요. 강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구나. 형사가 강민우를 일으켰어요. 가시죠. 강민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어요.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딸아, 수고했어. 엄마도요. 연기 진짜 잘하셨어. 영희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팀워크 완벽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이 소식을 전하는 것. 드디어 강민우 체포. 하지만 50억 건물과 25억 현금은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마지막 챕터에서 감동의 결말이 펼쳐집니다. 강민우가 체포된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압류된 재산 목록, 회수 가능 자산 내역, 그리고 강민우의 진술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저예요.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단 조금 나아 보였어요. 들어와. 저는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강민우 잡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어제 경찰이 체포했어요. 서초동 사무실에서요. 어떻게 찾았어?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전부 설명했어요. 변호사님을 만난 것,
영희 언니와 함께 추적한 것, 돈의 흔적을 따라간 것, 그리고 엄마를 미끼로 쓴 작전까지. 시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가 날 구했구나. 네. 왜?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왜 날 구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10년 동안 너한테 한 게 뭐야?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거지 같다고 욕하고, 너희 친정 식구들 무시하고. 그런 나를 왜 구했어?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미웠어요. 10년 전 결혼할 때 어머님이 하신 말들 아직도 생생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거지 같은 집 딸, 타고난 게 없다.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저도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어머님은 평생 돈으로 사람을 봤잖아요. 그래서 강민우한테 당한 거예요. 강민우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어요. 멋지고 돈 있어 보이고 교양 있고. 근데 속은 텅 비었어요. 진심은 하나도 없었죠. 반대로 저는 가난했어요. 친정도 보잘것없었고요. 근데 어머님, 저한텐 진심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정말 바보였구나. 아니에요. 외로우셨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건물 되찾을 수 있대요. 뭐? 강민우가 넘긴 50억짜리 건물 아직 완전히 처분 안 했어요. 제주도 땅 사는데 쓴 돈은 회수 어렵지만 건물은 법원에서 원상복구 명령 내릴 거래요. 정말? 네. 그리고 현금 25억 중에서 15억 정도는 추적이 가능하대요. 시간 걸리겠지만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너한테 한 짓들 다 미안해. 어머님, 난 너무 교만했어.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단했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너같이 착한 며느리를 10년 동안 괴롭혔구나. 난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맞아. 근데 너는 그런 나를 구해줬어. 왜냐면 가족이니까. 그 말 들었을 때 나 정말 부끄러웠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이제 새로 시작해요.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우가 전부 자백했대요. 진짜 이름은 강민우도 아니고 나이도 거짓이었대요. 실제로는 58세였고 이름은 박철수였어요. 그리고 조직원이 5명 더 있었대요. 전부 노인 타겟 사기 전문 조직이었죠. 지난 3년간 피해자만
20명이 넘었대요. 총 피해액은 300억이 넘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강민우 일당 전원 징역 10년. 그리고 피해 재산 원상복구 명령. 시어머니는 50억 건물을 되찾았어요. 현금은 17억 정도 회수됐고요. 완전히 다 돌려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지켜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 남편, 저, 그리고 아들까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수진아, 반찬 더 먹어.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먹어. 너 요즘 고생 많이 했잖아. 살 좀 쪄야 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오늘 왜 이래요? 수진이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다니.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해줘야지. 이 며느리가 우리 집 은인인데.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수진아, 잠깐 이것 좀 봐.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건물 지분 이전 서류야. 네. 50억짜리 건물 절반을 너한테 줄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없었으면 이 건물 다 날아갔어. 너 덕분에 지킨 거야. 당연히 너 몫이지. 아니에요, 저는. 받아. 이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른 서류도 꺼냈어요. 이건 유언장이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 전부 너희 아들한테 가게 해놨어. 물론 너도 관리하고. 어머님, 10년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우리 집엔 돈 없는 사람은 안 들어온다고 했지. 근데 그게 틀렸어. 진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은 돈만 보는 사람이었어. 너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 진짜 우리 집 며느리야.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도 우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10년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뭐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도와준 거. 사실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되니까. 가족은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잖아. 돈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그냥 가족이니까.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우리 어머니 구해줘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몇 달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 저한테 함부로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챙겨주세요. 손주 데리고 놀러 가시고 제 친정 부모님도 초대하시고 명절 때는 제 친정 가족들도 다 같이 모이자고 하세요. 특히 우리 엄마한테는 정말 고마워하세요. 사돈댁, 진짜 고마워요. 딸째 시도고 계속 잘 키우셨어요. 엄마도 웃으시며 대답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원래 착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건물 옥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아, 여기 올라와 봐.
올라가니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퍼져 있었어요.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시어머니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나 평생 저 건물들만 보고 살았어. 돈 벌고, 건물 사고, 재산 불리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어머님, 진짜 행복은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 진심 어린 사람, 나를 진짜 생각해주는 사람. 그게 행복이더라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너 같은 며느리 있어서 난 행복해. 정말이야. 저도요,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난했던 제가 부자 집안 며느리가 된 건 운명이 아니라 시련이었다는 걸.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고 결국 진심으로 가족이 된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다는 걸. 카메라가 우리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석양 아래 손잡고 서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더 이상 돈도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오직 하나.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